반찬 냄새 나니까 좀 씻어. 제발 그만해! 제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몸을 적시는 동안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냄새 나니깐 더 씻고 와. 우리 골프장 풍미 안 맞잖아. 그날 고급 골프장 여성 라커룸에서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의 세계에서 저 같은 사람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시작은 사위의 작은 선물 하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3개월 전 장모님, 이거 받으세요. 민우가 건넨 상자를 받아든 순간 저는 그 무게감에 당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포장지, 은은하게 빛나는 리본, 평생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온 제게는 너무나 낯선 것이었죠. 이게 뭐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골프장 회원권이에요. 장모님도 이제 편하게 취미생활 하셔야죠. 민우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옆에서 딸 수진도 기뻐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좋은 곳이래요. 민우 오빠 회사 사람들도 다 거기 다닌대요.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로얄 컨트리 클럽이라는 금박 글씨가 새겨진 회원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또박또박 인쇄되어 있었죠. 박영자, 평생 반찬이나 만들던 이 이름이 저런 고급스러운 카드에 찍혀 있다니. 민우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니? 아니에요, 장모님. 제가 회사에서 복지 혜택으로 받은 거예요. 그냥 두기 아까워서요.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민우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거든요. 이 착한 사위는 제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아이는 너무 착합니다. 딸 수진이가 좋은 사람 만난 건 정말 다행인데 가끔은 제게 너무 잘해줘서 오히려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장모님, 한 번만 가보세요. 공기도 좋고 운동도 되고요. 요즘 장모님 무릎 안 좋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민우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저를 얼마나 친어머니처럼 생각하는지를요. 알았어. 한번 가볼게.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민우와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골프장이라는 곳이 저 같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니라는 것을요. 일주일 후 골프장 가는 날, 민우가 직접 차를 몰고 저를 골프장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넓은 정원이 있는 고급 주택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골프장.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드넓은 잔디밭, 분수, 그리고 유리로 지어진 웅장한 클럽하우스. 영화에서나 보던 풍경이었습니다. 장모님, 저기서 접수하시고 라커룸 가시면 돼요. 제가 미리 예약해뒀어요. 응. 저는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입구로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죠. 접수를 마치고 여성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깨끗했고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비싼 향수 냄새 같았습니다. 제 반찬 가게에서 나는 김치 냄새와는 너무나 달랐죠. 라커룸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봤습니다. 서혜진,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아니, 동창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사이였죠. 학창 시절 내내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니까요. 어머. 이게 누구야? 박영자 아니야? 서혜진은 명품 운동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화려하고 오만하고 그리고 저를 내려다보는 그 눈빛까지. 혜진아, 오랜만이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 정말 오랜만이네. 근데 너 여기는 어쩐 일이야? 서혜진 옆에는 두세 명의 여자들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차림이었죠. 명품 운동복, 명품 가방, 명품 신발, 그리고 그 사이에 선저, 낡은 운동복, 10년 넘게 쓴 가방. 아나, 사위가 회원권을 선물해줘서. 아, 그래? 사위? 그럼 딸이 시집 잘 갔나 보네. 서혜진은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옆 사람들과 수군거렸습니다. 쟤 원래 장학금 받고 학교 다녔었어. 진짜 가난했거든. 어머, 그래. 근데 여기는 어떻게 온 거야? 글쎄 사위가 회원권 줬다던데. 뭐 하는 사람이려나? 속삭이는 목소리였지만 제게 다 들리라고 일부러 크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제 락커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락커 번호를 누르는데 자꾸 틀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젊은 청소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죠. 아니,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저는 가까스로 락커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짐을 넣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말이지 여기 오지 말 걸 그랬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환한 미소, 장모님을 위한다는 그 진심. 한 번만 참자. 한 번만 다녀오면 돼. 그날 라운딩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골프는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캐디분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잔디 위를 걷는 것은 생각보다 기분이 좋았죠. 아, 이런 게 골프구나. 하지만 라운딩 내내 서혜진 일행과 마주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다른 코스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라운딩을 마치고 클럽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집에 가려고 했죠. 라커룸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어머, 영자 아직 있었네? 서혜진이었습니다. 3명의 여자가 더 함께 있었죠. 모두 샤워를 마친 듯 머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응. 나 이제 가려고. 그래. 어땠어? 골프 재미있었어? 서혜진이 물었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응. 좋았어. 그래? 근데 영자야, 서혜진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너 여기 회원권이 얼마짜린지 알아? 3억이야? 3억. 너 그거 알고 왔어? 서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반찬 가게 하면서 얼마나 벌었길래 여기 와? 아, 사위가 줬다고 했지? 혜진아, 나. 아니, 신기해서 그래. 너 같은 사람이 여기 오다니. 그 순간 옆에 있던 다른 여자가 킥킥 웃었습니다. 언니, 그냥 놔둬. 사위복은 있나 보지 뭐. 그러게. 근데 있잖아. 영자야. 서혜진이 제 가방을 쳐다봤습니다. 너 그 가방 얼마 주고 샀어? 10년은 넘어 보이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 대답을 안 하네. 창피한가 봐. 서혜진과 그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창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가난한 장학생, 남들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닐 때 천가방을 메고 다녔던 그때로요. 나 먼저 갈게.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그래. 잘 가. 다음에 또 와. 우리 자주 보자. 서혜진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비웃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라커룸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나는 평생 이 모양인 걸까? 그날 밤 집, 장모님, 어떠셨어요? 골프 재미있으셨죠? 민우가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응. 좋았어.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행이다. 다음 주에도 가실래요?
제가 예약 도와드릴게요. 아니, 괜찮아. 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네.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냥 무릎이 좀. 다음에 가볼게. 아, 그러세요? 그럼 푹 쉬세요. 제가 내일 뵈러 갈게요. 응,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그저 어둠 속에 앉아 있었죠. 민우는 왜 저런 걸 선물한 걸까? 아니, 민우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저를 위한 마음이었다는 걸 알아요. 그럼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니, 저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건데? 저는 30년 넘게 사용한 낡은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서혜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 그 가방 10년은 넘어 보이는데?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낡았지만 튼튼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시장 갈 때 들고 다니던 가방이었죠. 이 가방이 뭐가 잘못됐단 말인가. 하지만 그곳 사람들 눈에는 틀렸나 봅니다. 고급 골프장에 어울리지 않는 가방, 고급 골프장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접니다. 다음 날 아침, 딸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제 골프장 어땠어요? 응, 좋았어. 진짜요? 그럼 다음에 또 가세요. 민우 오빠가 계속 가시라고 했는데. 수진아, 네. 나 그거 다시 안 갈 것 같아.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그냥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엄마, 무슨 일 있었죠? 아무 일 없어.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한테까지 이런 창피한 일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아무 일 없어. 그냥 나이 들어서 골프가 힘들더라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그 눈빛을 피해 부엌으로 갔습니다. 엄마 반찬 좀 만들어야겠다. 너희 집에 갖다 줄 것도 만들고. 엄마, 저희 반찬 많아요. 그래도 엄마가 만든 게 제일 맛있잖아. 저는 억지로 웃으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김치를 꺼내는데 그것마저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평생.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 앞에서 울 수는 없으니까요. 2주 후 장모님,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셨어요? 민우는 계속 걱정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골프장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죠. 장모님, 제가 좋은 한의원 알아봤어요. 거기서 무릎 치료받으시고 괜찮아지시면 다시 골프장 가세요. 민우야, 나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아니에요. 장모님 아직 젊으세요. 65세가 어디 늙었어요? 민우는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그 착한 마음이 지금은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알았어. 좀 나아지면 갈게. 저는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더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장모님,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아버님도 모시고요. 뭐? 네, 장인어른이랑 같이 라운딩 하시면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아, 일을 어쩌나. 남편까지 끌어들이다니. 토요일 아침, 결국 저는 또다시 골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신이 났습니다. 여보, 나 골프 처음 쳐보는 거야 신난다. 60대 중반의 남편이 소년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제발. 그 사람들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지만 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골프장 도착, 접수를 마치고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남성 라커룸으로, 저는 여성 라커룸으로 갔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 또 왔네? 서혜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대여섯 명쯤 되어 보였죠. 응. 안녕. 저는 최대한 조용히 인사하고 제 락커로 향했습니다. 야, 영자야. 너 지난번에 말도 없이 가더라?
서혜진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나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 무슨 일인데? 반찬 가게에 불이라도 났어?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서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있잖아. 영자야. 서혜진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너 진짜 여기 회원이야? 아니면 일일 이용권? 회원이야. 어머. 진짜? 그럼 3억 냈다는 거야? 사위가 선물해줬어. 아, 사위? 사위가 무슨 일 하는데? 변호사야. 그 순간 서혜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변호사? 어느 로펌? 태평양 로펌. 어머. 서혜진 옆에 있던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태평양이면 큰 데잖아요. 그럼 돈 좀 벌겠네요. 그러게 영자야. 너 복도 좀 있네. 서혜진의 목소리에 묘한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가난하게 살더니 딸은 잘 시집 보냈네. 어떻게 변호사를 잡았어? 아, 미안. 잡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래. 서혜진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너 같은 집안 딸이 어떻게 태평양 로펌 변호사랑 결혼했는지 말이야.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자. 그냥 참자. 우리 사위는 좋은 사람이야. 그래, 좋은 사람이겠지. 근데 있잖아. 서혜진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너 같은 시어머니 두고 괜찮을까? 반찬 가게 하는 장모님이라니.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민우의 부모님은 대기업 회장 출신입니다. 그런 집안에 제가 사돈이 된 것이 늘 죄송했죠. 뭐, 요즘은 그런 거 안 따진다지만.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 서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골프장에서 장모님 만났다고 하면 좀 창피하지 않을까? 너 같은 사람이 여기 있으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으니까요. 있잖아. 영자야. 내가 조언 하나 해줄까? 여기 자주 오지 마. 사위 체면 생각해서라도. 그 말을 끝으로 서혜진은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분 후 라운딩을 마치고 다시 라커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민우는 아직 라운딩 중이었습니다. 저만 먼저 체력이 떨어져 들어온 거죠. 라커룸은 한산했습니다. 다행이다. 그 사람들 없네. 저는 안도하며 샤워실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셨습니다. 조금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샤워나 하고 빨리 나가자. 하지만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어머, 영자 또 있네? 서혜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3명의 친구들과 함께였죠. 모두 샤워를 마친 듯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 이제 갈게. 저는 서둘러 제 락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서혜진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왜 이렇게 급해? 우랑 좀 이야기하고 가지. 사위랑 남편이 기다려서. 아, 그래? 그럼 잠깐만. 금방 끝날 거야. 서혜진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락커룸 안쪽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혜진아. 있잖아. 영자야. 서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 진짜 여기 맞지 않는 것 같아. 아까도 봤는데 너 라운딩 하는 거 진짜 웃겼어. 옆에 있던 여자가 킥킥 웃었습니다. 맞아요. 골프채도 제대로 못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 온 사람도 아니고. 서혜진이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있잖아. 영자야, 솔직히 말할게. 너 여기 오지 마, 정말로. 왜 그래야 하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긴 왜야. 너 같은 사람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불편하잖아. 나도 회원인데. 회원이면 뭐해? 여기는 품격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야. 서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반찬 가게나 하는 사람이 무슨 품격이 있어? 여기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지. 그때였습니다. 옆에 있던 한 여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언니 그냥 놔둬요.
어차피 몇 번 오다가 말 거예요. 그래도 좀 그렇잖아. 냄새도 나고. 냄새?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반찬 냄새, 김치 냄새 같은 거? 서혜진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너 샤워했는데도 나는데? 몸에 밴 건가?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평생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매일 아침 손을 씻고 옷을 빨고 청결하게 살았는데 있잖아. 영자야. 서혜진이 제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샤워 좀 더 해, 제대로. 나 방금 했는데. 그래? 그럼 다시 해. 뭐? 다시 하라고. 냄새 나잖아. 서혜진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샤워실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샤워 시켜주는 거지, 언니가. 서혜진이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줄기가 제 몸을 적셨습니다. 으악. 물이나 더 맞고 깨끗해져. 우리 골프장 풍격에 전혀 안 맞잖아. 찬물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만해줘. 제발. 왜? 싫어? 제발. 그만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물줄기가 멈췄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은 채로 자, 이제 깨끗해졌지? 다음부터는 제대로 씻고 와. 서혜진과 그 친구들이 웃으며 샤워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한편 청소 직원 김미선은 그 장면을 전부 목격했습니다. 라커룸 구석 청소용품 보관실에 숨어서 그녀는 모든 것을 봤죠. 저게 사람이 할 짓인가?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엔 나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서혜진은 이 골프장의 VIP 중 VIP였습니다. 그녀를 건드리면 자신이 해고당할 게 뻔했죠. 하지만 미선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늦었지만 적어도 이 대화라도 녹음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물이나 더 맞고 깨끗해져. 우리 골프장 풍격에 안 맞잖아. 그만해줘, 제발. 왜? 싫어? 미선은 조용히 숨죽이며 녹음을 계속했습니다. 서혜진이 떠난 후 조용히 울고 있는 박영자에게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김미선은 청소를 하다가 옷이 더러워질 때를 대비해 준비한 여벌옷을 엎드려 울고 있는 그녀 옆에 살짝 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다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식구들이 기다릴 것 같았거든요. 젖은 옷을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제 옆에 옷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장면을 봤을까요? 순간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고마운 마음을 가지며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장모님, 여기 계셨어요? 민우가 달려왔습니다. 남편도 함께였죠. 여보, 왜 연락도 안 하고 먼저 나왔어? 아, 미안해. 몸이 좀 안 좋아서.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얼굴이 안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차에 탔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민우와 남편 앞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5세의 여자가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나는 정말 냄새가 나는 걸까? 저는 제 옷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김치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평생 반찬 가게를 했으니 뵐 수도 있겠지.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나는 왜 평생 이렇게 사는 걸까? 열심히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나는 항상 무시당하는 걸까?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왜 울어? 무슨 일 있었어? 골프장에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 없어. 거짓말 아까부터 이상했어.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말해봐, 나한테는 말할 수 있잖아.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응, 나 냄새나? 뭐? 김치 냄새, 반찬 냄새 그런 거.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좋은 냄새. 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냄새야. 거짓말. 진짜야, 당신 손에서 나는 마늘 냄새, 파 냄새. 나는 그게 제일 좋아.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냄새잖아. 정직하게 일한 냄새.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이번엔 소리내어 크게 울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반찬 가게에 사장님, 오늘 김치 안 맵죠?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덜 맵게 담갔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제대로 웃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죠. 차가운 물줄기, 서예진의 비웃음, 물이나 더 맑고 깨끗해져. 잠을 자다가도 그 목소리에 깜짝 놀라 깼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저는 또다시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반찬을 포장하는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날 저녁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이번 주말에 골프 가실래요? 민우의 밝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아민우야, 나. 아, 혹시 또 몸이 안 좋으세요? 응, 무릎이 아직도 좀. 거짓말이었습니다. 무릎은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절대 다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좋은 정형외과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나 그냥 쉬면 나아질 것 같아. 장모님, 민우의 목소리가 조금 침울해졌습니다. 혹시 골프장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 아무 일 없었는데? 그런데 왜 자꾸 안 가시려고 하세요? 그냥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서. 장모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괜한 선물을 드려서 불편하게 만든 건가요? 아니야. 민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급히 말했습니다. 정말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민우야, 미안해. 내 정성을 내가 제대로 못 받아서. 아니에요, 장모님. 제가 무리하게 권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민우의 목소리에서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착한 아이가 왜 미안해해야 하는 걸까요? 민우야, 내 마음은 정말 고마웠어. 진심이야. 네, 장모님 푹 쉬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민우한테 미안하게 만들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곳에는 절대 다시 갈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딸 수진이 반찬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퇴근 후에 오는데 오늘은 점심시간에 왔습니다. 엄마,
점심 드셨어요? 응, 먹었어, 너는? 저도 먹었어요.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수지는 제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왜?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아니요. 그냥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 아, 괜찮아. 날씨가 더워서 그래. 엄마,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 있죠? 없어. 무슨 일이 있겠니? 거짓말. 엄마 거짓말할 때 눈을 못 마주치잖아요. 골프장에서 무슨 일 있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수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역시 뭔가 있었구나. 말해봐요, 엄마. 수진아, 엄마, 저한테는 말할 수 있잖아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딸한테 이런 창피한 일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 일 없어. 정말이야.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요즘 얼마나 우시는지 아빠한테 다 들었어요. 밤마다 혼자 우신다면서요? 그게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발 말해줘. 저도 엄마 딸이에요. 알 권리 있어요. 수진아, 네, 나 골프장 사람들한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누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그냥 내가 거기 안 맞는 것 같아서. 엄마, 제대로 말해줘요. 누가 엄마를 괴롭혔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반찬 냄새가 난대. 뭐요? 골프장 사람들이 엄마한테 냄새 난다고 물까지 뿌리고. 말을 하다가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수진이 저를 안았습니다. 누가요? 누가 그랬어요? 대학 동창이야. 서혜진이라고. 서혜진. 그게 누구예요? 학교 다닐 때부터 날 괴롭혔던 애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골프장에서의 모욕, 그리고 라커룸에서 당한 일까지. 수지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미안해.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엄마가 왜 미안해요?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 오빠한테 말해야 해요. 지금 당장. 안 돼. 저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우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왜요? 민우가 미안해 할까봐. 엄마, 그게 무슨... 민우가 준 선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그 애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 하지만 엄마! 제발 민우한테는 비밀로 해줘. 응?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애원했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엄마는 아무 걱정 마세요. 수진아, 너 무슨 짓 하려고. 걱정 마세요. 저 엄마 딸이잖아요. 수진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에게 말한 것이 잘한 일일까, 못한 일일까?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그 생각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평생 혼자 참고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괴롭힘 당할 때도, 시집살이 할 때도, 남편 잃고 혼자 딸 키울 때도 늘 혼자 참았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도 되는 걸까?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수지는 차 안에 앉아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로얄 컨트리 클럽을 입력했습니다. 골프장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연락처, 위치, 시설 안내. 수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검색했습니다. 서혜진. 몇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재벌 그룹 회장 부인 서혜진, 자선 바자회 참석, 명품 애호가로 유명한 서혜진 여사, 골프대회 후원. 수지는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를 이렇게 괴롭힌 사람이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수지는 남편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응. 왜? 무슨 일 있어?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일로 할 얘기가 있어. 장모님.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길어 집에 와서 얘기하자. 알았어. 지금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했지만 민우 오빠는 알아야 해. 그래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1시간 후 민우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장모님 괜찮으셔? 앉아봐, 긴 얘기야. 수지는 민우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를 전부 했습니다. 골프장에서의 모욕, 라커룸에서 물을 뿌린 일까지. 민우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응, 엄마가 직접 하신 말씀이야. 그럼 장모님이 골프장 안 가시려고 한 이유가? 맞아, 그 사람들 때문이야.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드린 선물 때문에. 여보, 당신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장모님이 그곳에서 그런 일을 당하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민우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여보, 진정해.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뭔가 할 수 있잖아. 당연히 해야지.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할 건데?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폭행이야. 이건 하지만 증거가 있어? 증거.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골프장에 CCTV가 있을 거야. 그걸 확보해야 해. 하지만 라커룸 안에는 CCTV가 없잖아. 복도에는 있을 거야. 그것만으로도 정황 증거는 충분해. 민우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일단 내일 골프장에 가보게 직접. 나도 갈래? 아니, 당신은 장모님 옆에 있어줘.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 알았어. 민우는 수첩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장 CCTV 확인, 목격자 찾기, 서혜진 신원 조회, 법적 대응 방안 검토.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엄마는 당신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어. 미안해하지만 나는 알아야 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고마워, 나를 믿어줘서. 민우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장모님을 내가 꼭 지킬게. 다음 날, 민우는 골프장 접수처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 강민우입니다. 아, 강민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실례지만 지배인님과 통화 가능할까요? 지배인님이요? 무슨 일이신지. 개인적인 용건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민우의 단호한 어조에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배인님, 강민우 변호사님께서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잠시 후 중년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강 변호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지배인님.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두 사람은 지배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지배인이 물었습니다.
저희 장모님 건으로 왔습니다. 장모님요? 네, 박영자 회원님이십니다. 지배인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아, 네, 최근에 가입하신 분이시군요. 네, 그런데 지난번 방문하셨을 때 여성 라커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요? 민우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폭행 사건입니다. 지배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폭행이라니요? 저희 골프장에서요? 네, 지난주 토요일 여성 라커룸에서 다른 회원이 저희 장모님에게 물을 뿌리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건 확인이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왔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배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호사님, CCTV 영상은 개인정보라서. 저는 변호사입니다.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자율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골프장 측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면 골프장 이미지에도 좋지 않을 테니까요. 지배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어떻게 되시죠? 민우는 수첩을 꺼내 날짜를 알려주었습니다. 지배인은 보안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안팀에서 민우를 보안실로 안내했습니다. 보안실 속 모니터에 복도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오후 2시 15분,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들이 웃으며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모습. 2시 18분, 라커룸 문이 열리며 안에서 웃음소리. 2시 28분, 같은 여자들이 급히 나오며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모습. 그리고 2시 35분, 박영자가 혼자 나오는 모습. 머리카락이 약간 젖어 있고 손이 떨리며 계속 옷매무새를 만지는 모습. 민우는 그 영상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장모님, 이 영상 복사 가능합니까? 민우가 물었습니다. 지배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정식 절차를 밟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일단 확인만 했습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네, 그날 라커룸에 근무하던 직원 명단을 알 수 있을까요? 왜 필요하신지. 목격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배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직원 명단을 출력해 주었습니다. 민우는 그 명단을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골프장을 나서며 민우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어떻게 됐어? CCTV 영상 확인했어. 장모님 말씀이 전부 사실이야. 그리고 직원 명단도 받았어. 이제 목격자를 찾아야 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직접 만나볼 거야, 하나하나. 민우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백미러를 통해 골프장을 바라봤습니다. 서혜진.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작은 카페. 민우는 직원 명단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그는 5명의 라커룸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모두 그날 일은 모른다고 했죠. 어떤 직원은 그날 쉬는 날이었다고 했고, 어떤 직원은 라커룸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원은 민우의 질문에 명백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피하고 말을 더듬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죠. 뭔가를 숨기고 있어. 민우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명단에 남은 사람은 단 한 명. 김미선 청소 담당. 민우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골프장 인사팀에서 받은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죠. 안녕하세요. 김미선 씨 맞으십니까? 네, 누구세요? 저는 변호사 강민우라고 합니다. 잠시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변호사요? 저는 왜요?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로얄 컨트리 클럽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선 씨, 제가 당신을 고소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도움이 필요할 뿐입니다. 무슨 도움이요? 전화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잠시만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커피 한잔 하시죠. 긴 침묵 끝에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7시에 역 앞 카페에서 뵐게요. 민우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수수한 옷차림, 짧게 묶은 머리, 그리고 불안한 눈빛. 민우는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김미선 씨 맞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 강민우입니다. 민우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미선은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태평양 로펌, 변호사. 저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건가요? 지난주 토요일 여성 라커룸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미선 씨, 민우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장모님이 그날 라커룸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다른 회원에게요. 저는 단지 그 진실이 알고 싶을 뿐입니다. 미선 씨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정말 아무것도 못 봤어요. 거짓말이시죠? 미선 씨, 다른 직원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중 일부는 명백히 거짓말을 했어요. 민우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모두들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서혜진 씨가 무섭습니까? 미선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그냥 청소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저 해고되면 생활비가,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학비도 벌어야 하고 집에 돈도 보내야 하고.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우는 미선의 상황을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미선 씨, 제가 약속드립니다. 미선 씨가 도와주신다면 제가 미선 씨를 지킬 겁니다. 어떡해요. 서혜진 씨는 골프장 VIP 중에서도 VIP예요. 그 사람 말 한마디면 저 같은 사람은. 저도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태평양 로펌은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로펌 중 하나예요. 민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선 씨가 걱정하시는 것 전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민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제 장모님은 평생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가난했지만 누구한테도 피해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런 분이 그날 라커룸에서 물을 뒤집어 쓰고 무릎 꿇고 혼자 우셨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제가 드린 선물 때문에 장모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미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분이 변호사님 장모님이세요? 네. 그날 제가 봤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혼자 바닥에 앉아서 우시는 거. 저 너무 겁이 나서 나서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미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어머니랑 단둘이 살아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분 보면서 우리 어머니 생각났어요. 미선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녹음했어요.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숨어서 녹음했어요. 미선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샤워 좀 더 시켜줄까? 그만해. 물이나 더 맞고 깨끗해져. 우리 골프장 풍 안 맞잖아. 녹음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민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녹음 파일 제게 주실 수 있습니까? 미선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저 정말 해고 안 당하는 거죠?
제가 보장합니다. 서혜진 씨가 저한테 보복하면 어떡해요? 그럴 수 없게 만들겠습니다. 민우는 미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선 씨, 용기 내주세요. 당신의 용기가 제 장모님을 구할 겁니다. 미선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분은 어떻게 지내세요? 장모님요? 네. 많이 힘들어하세요. 밤마다 우신다고 합니다. 제가 그날 나섰어야 했는데,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 씨 잘못이 아닙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미선 씨도 어려운 상황이셨잖아요. 하지만, 대신 지금이라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우는 미선에게 명함을 또 한 장 건넸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은 명함을 꼭 쥐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같은 시각, 저는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민우한테 말했을까? 그 생각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니야, 수진이가 약속했잖아.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자? 응, 잠이 안 와서.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 수진이가 자주 오더라? 응, 딸이 엄마 보고 싶은가 봐. 그런가 뭔가 얼굴이 심각해 보이던데. 여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응? 아무 일 없어. 거짓말 당신 요즘 밤마다 꿈 꾸잖아.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자다가 그만해 이러면서 깨고. 무슨 꿈 꾸는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까지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나쁜 꿈 꿨어.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미선에게서 받은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들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장모님이 저런 말을 들으셨다니. 민우는 파일을 저장하고 법률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폭행죄 성립 가능, 모욕죄 성립 가능, 명예훼손 검토 필요. 메모를 하는 동안 동료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민우야, 뭐 그렇게 집중해서 봐. 아, 선배님 혹시 시간 좀 있으세요? 왜? 무슨 일 있어?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건인데. 선배 변호사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말해봐. 민우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장모님이 골프장에서 당한 일, CCTV 영상,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선배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이야. 그리고 모욕까지. 소송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증거도 충분하고. 선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근데 민우야, 네. 상대가 누군지 알아? 서혜진이라는 사람인데요. 서혜진? 혹시 그룹 회장 부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선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우야, 그 사람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돈도 많고, 인맥도 많아, 변호사도 좋은 사람들 쓸 거고. 그래도 해야 합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 장모님이에요. 제가 드린 선물 때문에 당하신 일이고요. 선배는 민우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정말요? 응, 이런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선배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소장 작성 도와줄게. 그리고 필요하면 로펌 이름도 쓸 수 있게 해줄게. 감사합니다, 선배님. 고맙긴 당연한 거지. 민우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응. 어떻게 됐어? 목격자 찾았어. 그리고 녹음 파일도 확보했어. 정말? 수진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응, 이제 소송 준비하면 돼.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근데 여보, 응? 엄마한테는 언제 말씀드릴 거야?
민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왜? 장모님이 반대하실 것 같아서. 하지만 알 권리는 있잖아. 알아.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면 너무 불안해하실 것 같아. 민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장 접수하고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때 말씀드릴게. 알겠어. 당신이 잘 판단해. 미안해 당신한테도 비밀로 하라고 해서. 아니야, 나도 이해해. 수진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엄마 지키자. 응, 고마워. 전화를 끊고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장모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꼭 지켜드릴게요. 그날 저녁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많았고 반찬도 잘 팔렸습니다. 그래, 이게 내 자리야. 골프장 같은 데는 나한테 안 맞아.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아팠습니다. 왜 나는 그런 곳에 갈 수 없는 걸까? 왜 나는 반찬 가게 주인으로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아, 이 시간에 왜?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수진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갑자기 왜 이래? 그냥요, 엄마한테 고마워서요. 무슨 고마움. 엄마가 저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엄마 옆에서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수진아, 저는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나는 행복해.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딸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 박힌 가시를, 그리고 그 가시를 반드시 뽑아내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우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서혜진에 대한 조사 자료가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서혜진 59세, 그룹 회장 김동욱의 부인, 주요 활동 자선단체 이사, 골프협회 후원, 명품 수집가. 민우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기사에서 멈췄습니다. 그룹, 건설 부정 입찰 의혹, 검찰 수사 착수. 기사 날짜는 3개월 전이었습니다. 이거. 민우는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룹이 지난 5년간 건설 입찰에서 담합과 뇌물 공여를 했다는 의혹.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현재 수사 중. 서혜진의 남편이 수사 대상. 민우는 즉시 검찰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저 민우입니다. 오, 민우야, 무슨 일이야? 혹시 그룹건설 부정입찰건 수사하고 계시죠? 너 어떻게 알아? 제가 개인적으로 관련된 사건이 있어서요. 혹시 정보 공유 가능할까요? 무슨 사건인데? 민우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장모님이 서혜진에게 당한 일, 그리고 서혜진의 남편이 그룹 회장이라는 것. 검사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민우야, 이거 민감한 건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장모님 일이에요. 알았어, 비공식적으로만 알려줄게. 감사합니다. 검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룹 생각보다 심각해. 담합은 기본이고 횡령 정황도 나오고 있어. 횡령이요?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회사 돈 빼돌린 정황. 지금 추적 중이야. 그럼 회장 구속도 가능한 건가요? 충분히 가능하지, 증거만 확보되면. 민우는 메모를 했습니다. 형님, 혹시 서혜진 본인도 연루되어 있나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근데 남편 회사 일에 깊이 관여했다는 증언은 있어. 알겠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민우야, 조심해. 저 사람들 만만한 상대 아니야.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혜진 지금 남편 문제로 불안한 상태겠군. 그런 상황에서 장모님을 괴롭힌 거야. 민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지. 같은 시각,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 가난했지만 웃고 있던 저, 그리고 서혜진. 사진 속 서혜진은 화려했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비싼 액세서리를 하고
항상 무리의 중심에 서 있었죠.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다가 한 장에서 멈췄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찍은 단체 사진, 앞줄 가운데 서혜진, 뒷줄 구석에 저는 그 사진을 보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대학교 3학년 봄, 야, 영자야! 서혜진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책을 들고 도서관으로 가던 길이었죠. 응. 너 오늘 MT 가지? 아니, 나 아르바이트 있어서. 에이, 또? 너 맨날 아르바이트만 하네. 서혜진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가난한 게 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학 생활 좀 즐겨야지. 나는 괜찮아. 뭐가 괜찮아?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하고. 서혜진 옆에 있던 친구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혜진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있잖아, 영자야. 응. 너 김준호 오빠 알지? 경영학과 3학년. 제 심장이 쿵 했습니다. 김준호, 제가 몰래 좋아하던 선배였습니다. 응. 왜? 어머, 얼굴 빨개지네? 너 혹시 준호 오빠 좋아해? 아, 아니야. 거짓말 다 티나. 서혜진이 웃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영자야. 준호 오빠가 너 같은 애 좋아할 것 같아? 가난한 장학생,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니고, 아르바이트만 하고. 서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준호 오빠는 좋은 집안 아들이야. 너랑은 안 어울려. 나도 알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면 됐어. 쓸데없는 기대하지 마. 서혜진은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축제 날이었습니다. 저는 매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 잠깐 쉬었다 해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야, 쉬어 젊은 애가 축제도 즐겨야지. 저는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캠퍼스는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죠. 저는 그 사이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즐길 수 있었으면. 그때였습니다. 영자야? 뒤돌아보니 김준호 선배였습니다. 아, 선배님. 여기서 뭐해? 축제 구경하러 나왔어요. 아니요. 그냥 잠깐 쉬는 시간이에요. 그래? 그럼 같이 걸을까요? 네? 나도 혼자거든 같이 걸어요. 선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김준호 선배가 나랑 같이 걷자고. 우리는 캠퍼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무 말 편하게 해도 되지? 네. 영자 넌 항상 열심히 살더라. 그랬나요? 그냥 살아야 해서. 대단해.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선배는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진짜 멋진 거야. 감사합니다.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선배는 저에게 꿈을 물었습니다. 넌 졸업하고 뭐 하고 싶어? 저는 작은 가게라도 하고 싶어요. 가게? 네, 음식 가게요. 사람들한테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는 거요. 좋네. 그거 멋진 꿈이다. 선배가 웃었습니다. 난 네가 하는 거라면 꼭 성공할 것 같아. 그 순간 어머, 여기 있었네? 서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서혜진이 친구들과 함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준호 오빠, 여기 계셨어요? 찾았잖아요. 서혜진은 선배 옆에 딱 붙어 앉았습니다. 오빠, 우리 같이 공연 보러 가요. 아, 난 지금 영자랑. 영자는 괜찮을 거예요. 그치, 영자야? 서혜진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너 어차피 아르바이트 들어가야 하잖아. 이렇게 오래 비워도 돼. 민폐 끼치지 말고 얼른 가봐. 서혜진은 선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오빠, 가요. 선배는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영자야, 미안. 다음에 또 보자. 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서혜진과 선배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서혜진은 김준호 선배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매일 선배를 찾아다니고 선물을 주고 친구들과 함께 선배를 둘러쌌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장학생이 끼어들 틈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선배는 서혜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찾아왔습니다. 너 왜 요즘 나 피해? 피한 게 아니에요. 나랑 얘기하는 거 싫어? 아니에요. 그럼 같이 밥 먹자. 내가 살게. 선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봄, 선배가 고백했습니다. 나랑 사귀자. 네? 나 너 좋아해. 진심으로.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가난해요. 선배랑 안 어울려요. 그게 뭐가 중요해? 난 네 자체가 좋은 건데. 선배 부모님이 반대하실 거예요. 상관없어. 저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선배 좋아해요. 우리는 그렇게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서혜진은 화가 났습니다. 뭐? 영자랑 준호 오빠가 사귄다고? 서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언니, 어제 캠퍼스에서 손잡고 걷는 거 봤대요. 서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겨우 그런 애가. 언니, 어떡해요? 어떡하긴 가만 안 둬. 서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혜진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복도에서 일부러 저를 밀치고 수업 시간에 제 물건을 숨기고 친구들에게 저를 따돌리라고 시켰죠. 하지만 저는 견뎠습니다. 선배가 있었으니까요. 영자야 힘들지? 서혜진이 괴롭히는 거 알아.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잖아. 내가 서혜진한테 말할게. 안 돼요. 저는 급히 말렸습니다. 그냥 졸업할 때까지만 참을게요. 하지만 전 괜찮아요. 선배만 있으면. 선배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졸업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선배 부모님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선배가 끝까지 설득했습니다. 결혼식에 서혜진도 왔습니다. 축하한다고 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그 후 수십 년이 지나고 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의 가업이 망해서 가난한 생활을 했지만 딸을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았죠. 서혜진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끔 동창회 연락이 왔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골프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악몽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저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아직도 나를 괴롭히는 걸까?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수진이야. 응, 왜? 엄마 서혜진이랑 학교 다닐 때 무슨 일 있었어?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왜 갑자기? 저번에 어릴 때부터 괴롭혔다는 이야기 듣고 제가 조사 좀 했어요. 엄마, 말해줘. 무슨 일이 있었어?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응. 엄마가 내 아빠를 먼저 좋아했었어. 서혜진도 아빠를 좋아했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30년 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준호 선배와의 만남, 서혜진의 질투, 그리고 괴롭힘. 수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혜진은 아직도 날 미워하는 것 같아. 엄마, 응.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선택한 거잖아요. 엄마가 더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직도 괴롭힌다고요? 그건 너무해요. 수진은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별로인 것 같아서. 엄마는 최고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예요. 엄마, 이제 숨지 마세요. 우리가 엄마 지킬게요. 수진아. 민우 오빠도 엄마 편이에요.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치면 돼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희망도 느껴졌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같은 시각, 민우는 수진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다 들었어. 어린 시절 일? 응, 서혜진이 질투 때문에 그랬던 거야. 민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지금도 계속 괴롭혔다는 거잖아. 응. 절대 용서 못해. 민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끝낼 거야, 법적으로.
고마워, 여보. 당연한 거야. 우리 장모님인데. 민우는 책상의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고소장, 폭행, 모욕, 명예훼손. 내일 접수할 거야. 정말? 응.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혜진, 당신의 삶 질투와 괴롭힘. 이제 끝낼 시간이야. 3일 후 민우는 고소장을 접수대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소인 서혜진, 혐의 폭행, 모욕, 명예훼손. 접수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접수 완료했습니다. 사건 번호는입니다. 민우는 접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죠. 이제 시작이다. 민우는 법원을 나서며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했어. 정말 응. 이제 서혜진한테 고소장이 전달될 거야. 엄마한테는 말씀드렸어? 아직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려고. 알겠어. 내가 같이 있을게. 고마워. 그날 저녁,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과 민우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어머, 둘이 왜? 엄마, 저녁 같이 먹으려고요. 그래, 어서 들어와.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민우는 계속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래, 민우야?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아니에요. 장모님, 그게. 민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장모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 심장이 쿵 했습니다. 무슨 말? 저 서혜진 씨를 고소했습니다. 뭐?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고소를 했다고? 내 폭행과 모욕, 명예훼손으로요. 민우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수진아, 너 왜 민우에게 알린 거야?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장모님, 괜찮은 게 아니에요. 민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당하신 일은 명백한 범죄예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민우 오빠 말이 맞아요. 수진아, 엄마가 평생 참고 사신 거 알아요. 하지만 이번만은 참으면 안 돼요. 엄마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서혜진은 무서운 사람이야. 장모님, 민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 변호사예요. 제가 장모님을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 남편은 그룹 회장이잖아. 돈도 많고 힘도 세고. 저도 태평양 로펌 변호사예요. 제가 지킬 수 있어요. 민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미 접수한 거야? 네. 취하는 못해? 할 수는 있지만 장모님, 제발 취하하지 말아주세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만큼은 제가 장모님을 제대로 지키고 싶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도 울고 있었습니다. 알겠어. 장모님, 하지만 민우야, 저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 때문에 너희가 다치면 안 돼. 알았지? 네. 장모님, 3일 후 서혜진은 고소장을 받아들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옆에서 남편 김동욱이 서류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폭행, 모욕, 명예훼손. 여보,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서혜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냥 농담한 거였어. 그게 무슨 폭행이야. 농담으로 물을 뿌렸다고? 김동욱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여보, 나 지금 회사 일로 검찰 조사받고 있는 거 알잖아. 김동욱이 소리쳤습니다. 이 와중에 당신이 폭행으로 고소까지 당하면 어떡하라고? 미안해. 나도 몰랐어. 몰랐다고? 당신 그 여자 괴롭힌 거 한두 번이 아니잖아. 서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동욱은 고소장을 집어던졌습니다. 변호사 불러. 지금 당장. 일주일 후 서혜진은 대한민국 5대 로펌 중 하나인 정도 로펌을 찾아갔습니다. 고급 인테리어의 사무실, 중년의 변호사가 서혜진을 맞이했습니다. 서혜진 여사님,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서혜진은 고소장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장을 읽었습니다.
강민우 변호사. 태평양 로펌이네요. 제발 이거 없었던 일로 만들어주세요. 여사님, 진정하세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이 고소가 사실 무근이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 무근이에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증인이 있습니까? 내 친구들이 다 봐요. 그 친구분들이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변호사는 전략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여사님 측 증인을 확보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무고죄로 역고소합니다. 셋째, 골프장 측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골프장이요? 네. CCTV 영상이 핵심 증거일 텐데 그걸 제출하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요? 그룹이 골프장 후원사 중 하나 아닙니까? 변호사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압력을 넣으면 됩니다. 서혜진도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3일 후 골프장 지배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룹 법무팀장이었습니다. 지배인님, 우리가 이 골프장에 얼마나 후원하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탁 하나 들어주셔야겠습니다. 법무팀장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CCTV 영상 제출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미 강민우 변호사 측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거절하세요. 그럴 수는. 지배인님, 법무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그룹이 해마다 이 골프장에 5억씩 후원하는 거 아시죠? 그 돈이 끊기면 골프장 운영이 어려워지실 텐데. 지배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법무팀장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같은 날 저녁, 미선은 원룸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요. 미선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택배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미선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두 남자는 미선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진정하세요. 그냥 이야기만 할 겁니다. 한 남자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2천만 원 있습니다. 뭐요? 강민우 변호사한테 준 녹음 파일 없던 일로 해주세요. 그게 무슨... 그리고 법정에서 증언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김미선 씨 골프장에서 해고될 겁니다. 아니, 해고 정도가 아니라. 남자는 미선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선 씨 어머니, 병원에 입원 중이시죠?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병원비 많이 나오죠. 한 달에 300만 원? 우리가 그 병원비도 대신 내드릴 수 있습니다. 미선 씨만 협조해 주시면요. 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됐다고요? 미선 씨. 남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세상에 정의 같은 건 없어요. 돈이 정의예요. 미선 씨는 그냥 가난한 아르바이트생이잖아요. 왜 쓸데없이 나서서 인생 망치려고 해요? 미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3일 드리겠습니다. 두 남자는 봉투를 탁자에 던져놓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미선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해. 다음 날 민우의 사무실. 민우는 골프장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배인님, 저 변호사 강민우입니다. 아, 네, 변호사님. CCTV 영상 제출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지배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왜요? 회사 방침이... 지배인님, 지난번에 협조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압력을 받으신 겁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룹에서 압력 넣었죠?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우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제기랄.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선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선 씨. 변호사님 저... 미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무슨 사람들이요? 돈을 주겠대요.
제가 증언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어머니 얘기까지. 미선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선 씨, 지금 어디세요? 집에 있어요. 제가 지금 갈게요. 문 열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30분 후 미선의 집, 민우가 도착했습니다. 미선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괜찮아요. 미선 씨 진정하세요. 민우는 미선을 안심시키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정장 입은 남자 2명이었어요. 무서웠어요. 2천만 원을 주겠대요. 그리고 엄마 병원비도. 미선은 탁자 위에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민우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정말로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인 매수예요. 저 어떡해요. 변호사님, 엄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 정말 힘들어요. 미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우는 미선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선 씨 어머니 병원비 제가 대신 낼게요. 미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러니까 저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그럴 수는. 제 장모님도 힘들어하세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 씨가 포기하면 제 장모님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사셔야 해요. 제발 용기 내주세요. 미선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끝까지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미선 씨. 민우는 미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 민우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장모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야? 민우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골프장의 비협조, 미선에 대한 회유와 협박, 그리고 서혜진 측의 무고죄 엮고소까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증거가 약해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민우야, 저는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장모님? 미선이라는 그 어린 친구까지 위협받고. 이건 너무 위험해. 하지만 장모님. 됐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괜찮아, 정말 괜찮아. 괜찮지 않으세요?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장모님, 밤마다 우시잖아요. 악몽 꾸시잖아요. 그게 괜찮은 거예요?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냥 장모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우야.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민우야, 나 더 이상 못해. 장모님. 제발 이제 그만하자, 응? 저는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 민우는 대답 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장모님이 포기하래. 뭐? 이제 그만하자고, 소송 취하자고. 수진도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응.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모님을 지키고 싶은데 장모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수진은 남편을 안았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리고 지금 가장 힘든 순간에 직면했다는 것을. 3일 후 민우는 며칠째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룹 비리 자료, 서혜진 재산 조회, 목격자 명단.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포기하라고 하셨지만 민우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선배 변호사였습니다. 민우야, 아직도 여기 있어? 네, 선배님. 집에 가서 자, 이러다 쓰러지겠어. 괜찮습니다. 선배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우야. 네. 이 사건 승산이 있어?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증거는 약해지고 증인은 협박받고 심지어 장모님마저 포기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럼 왜 계속해? 해야 하니까요.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장모님이 평생 참고 사신 거. 이번만큼은 제대로 끝내고 싶습니다. 선배는 민우를 한참 바라보다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뭐예요? 그룹 비리건 검찰에서 압수한 자료야. 민우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횡령 증거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유출, 서혜진 명의 해외 계좌.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서혜진도 연루되어 있어. 남편 비리에. 선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걸 활용해 압박 카드로. 하지만 이건 우리 사건과 직접 관련이. 관련 없어도 괜찮아. 상대방이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지. 선배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넌 정의로운 변호사야. 그게 네 무기야. 감사합니다, 선배님. 같은 시각, 미선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골프장 직원 SNS를 하나하나 찾아보고 있었죠. 혹시 그날 누가 더 봤을까? 혹시 누가 증언해 줄까? 그때 한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골프장에서 일하는데 진짜 부자들 개념 없음. 직원을 사람 취급도 안 함. 게시자는 골프장 캐디였습니다. 미선은 쪽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골프장에서 일해요. 혹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가능해요. 다음 날 카페에서 미선은 그 캐디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미선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수정이라고 해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정 씨, SNS 글 봤어요. 골프장에서 힘든 일 많으시죠? 네, 진짜 너무 힘들어요. 특히 VIP 손님들 정말 개념 없는 사람들 많아요. 미선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서혜진이라는 분 아세요? 수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알죠? 골프장에서 제일 악질이에요. 정말요? 네, 저한테도 몇 번 막말한 적 있어요. 캐디가 뭘 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선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물었습니다. 수정 씨, 혹시 지난달 토요일 여성 라커룸 앞 지나가신 적 있으세요? 왜요? 사실은요. 미선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박영자가 당한 일, 자신이 목격한 것,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소송까지. 수정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증인을 찾고 있어요. 저는 라커룸 안은 못 봤어요. 괜찮아요. 혹시 그날 뭐라도 보신 게 있으신지. 수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있긴 해요. 정말요? 그날 제가 2시쯤 복도 지나갔는데요. 라커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누군가 제발 그만해달라고 하는 소리도. 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정확히 몇 시였어요? 2시 20분쯤이었던 것 같아요. 라운딩 끝나고 클럽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수정 씨, 미선은 수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수정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저도 보복당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보호해 주신대요. 정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참으면 저 사람들은 계속 이럴 거예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할게요. 며칠 후 저는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손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민우가 실망했겠지. 내가 포기하라고 해서.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인사했습니다. 여성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박영자 씨 맞으세요? 네? 저를 아세요? 저 정미란이에요. 대학 동창.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정미란, 서혜진의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미라나. 영자야, 이야기 좀 하자. 미라는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미라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자야, 미안해. 뭐?
학교 다닐 때 내가 혜진이랑 같이 너 괴롭힌 거. 미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는 몰랐어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한 건지. 그리고 지난달 골프장에서도. 미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거기 있었어 라커룸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혜진이가 너한테 물 뿌리는 거 봤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어. 너무 겁이 나서 혜진이 무서워서. 미란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꿈을 꿨어. 우리 딸이 누군가한테 괴롭힘 당하는 꿈. 그 꿈을 꾸고 나니까 내가 너한테 한 짓이 떠올랐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자야 나 증언할게. 뭐? 법정에서 내가 본 거 다 말할게. 미란아. 혜진이 솔직히 무서워. 나랑 영 끊을 거야 근데 상관없어. 미란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저는 미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미란아. 일주일 후 드디어 재판 날이 왔습니다. 저는 수진과 민우와 함께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그룹 회장 부인 폭행 사건,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서혜진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서혜진 옆에는 정도 로펌 변호사 3명이 앉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서혜진에 대한 폭행, 모욕,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민우가 일어섰습니다. 검사 측 변호인 강민우입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 정도 로펌 김재훈입니다. 양측 변호사가 인사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측 입증 시작하십시오. 민우는 첫 번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먼저 복도 CCTV 영상을 제출합니다. 서혜진은 놀랐습니다. 분명 지배인 쪽에 힘을 써서 CCTV 확보를 막았다고 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CCTV 영상은 골프장 측의 비협조로 법원 영장을 통해 확보한 것입니다. 서혜진은 뒤통수를 맞은 듯 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오후 2시 15분 서혜진 일행이 웃으며 라커룸 입장. 2시 28분 급히 나오며 서로 눈빛 교환. 2시 35분 박영자가 혼자 나와 옷매무새를 추스르는 모습.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영상은 라커룸 내부가 아니므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민우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증거를 제출합니다. 민우는 USB를 제출했습니다. 라커룸 내부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입니다. 재판장은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샤워 좀 더 시켜줄까? 그만해. 물이나 더 맞고 깨끗해져. 우리 골프장 풍이 안 맞잖아.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서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녹음은 당일 라커룸에서 근무하던 청소 직원 김미선 씨가 녹음한 것입니다. 민우는 미선을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미선은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이 녹음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인이 직접 녹음한 겁니까? 네, 제가 라커룸 구석 보관실에서 청소 중이었는데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서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는 걸 봤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공격했습니다. 증인! 당신은 서혜진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당신은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돈을 거절했습니다. 여기 증거 있습니다. 미선은 송금 내역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저한테 준 돈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민우는 계속 진행했습니다. 재판장님, 두 번째 증인을 신청합니다. 골프장 캐디 이수정 씨입니다. 수정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그날 무엇을 들었습니까? 저는 2시 20분쯤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라커룸에서 누군가 제발 그만해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웃음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 수 있습니까? 제발 그만해달라고 한 건
피해자 박영자 씨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몇 번 뵌 적이 있어서 목소리를 알아봤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장님, 세 번째 증인을 신청합니다. 정미란 씨입니다. 미란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서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증인,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피고인 서혜진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날 라커룸에 함께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증인,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혜진이 박영자 씨에게 물을 뿌렸습니다. 샤워기를 틀어서 차가운 물을. 그리고 냄새난다. 품격에 안 맞는다고 모욕했습니다. 서혜진이 소리쳤습니다. 미란아, 넌 내 친구잖아.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미란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박영자 씨. 저는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는 마지막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피고인 서혜진은 현재 남편의 비리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해외 계좌를 통한 자금 세탁, 횡령 공모 혐의가 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민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얼마나 타인을 무시하고 법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이 골프장에서도 약자를 괴롭힌 겁니다. 판사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서혜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최후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민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해자 박영자 씨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가난했지만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딸 하나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민우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분이 왜 모욕당해야 합니까? 돈이 많다고, 명품을 입었다고, 사람을 짓밟아도 되는 겁니까?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좋아하던 남자가 피해자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발적 폭행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인 질투와 열등감에서 비롯된 악의적 범죄입니다. 민우는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재판장님, 피해자에게 정의를 돌려주십시오. 평생 참고 살아온 이분에게 존엄을 되찾아 주십시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피고인 측 최후 변론하십시오. 피고인 측 변호사가 일어섰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도 함께였습니다. 수진과 민우가 양옆에 앉아 있었고 미선과 수정도 방청석에 와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서혜진은 피해자 박영자에게 라커룸에서 물을 뿌리고 모욕하는 등 폭행과 명예훼손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습니다. 서혜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학생 시절부터 피해자를 괴롭혀온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 또한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 악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서혜진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명령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겼다. 정말 이긴 거야? 수진이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남편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수고했어. 민우는 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민우에게 다가가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우야. 아닙니다. 장모님 당연한 일 한 거예요. 법정을 나서는 길,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영자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늘 무시당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하지만 오늘 저는 알았습니다.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정직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품격이라는 것을.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저처럼 참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참지 마세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며칠 후 골프장 지배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반찬 가게로 직접 온 것이었습니다. 박영자 회원님, 무슨 일이세요? 지배인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회원님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CCTV 제출도 거부했었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지배인을 바라봤습니다. 사과는 받았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배인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예진 씨를 포함한 5명의 회원권을 영구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직원 인권 보호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일주일 후 법원 명령에 따라 서예진이 공개 사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골프장 로비였습니다. 저는 수진, 민우와 함께 그곳에 갔습니다. 서예진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옷도 화려한 액세서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서예진은 저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자야, 정말 미안해. 서예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내가 너무 잘못했어. 나는 내가 부러웠어. 서예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넌 가난했지만 행복해 보였어. 친구들이 너를 좋아했고 준 오빠도 너를 선택했고 나는 돈은 많았지만 진짜 행복한 적이 없었어. 서예진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싫었어. 그래서 계속 널 괴롭혔어. 내가 너보다 일하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 저는 한참을 서예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진아. 응.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서예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도 불행했구나.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지? 서예진은 크게 울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한 달 후 민우의 부모님이 저를 초대했습니다. 강 회장 부부였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그 집에 갔습니다. 고급스러운 저택이었습니다. 강 회장 부인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사돈 어른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거실로 안내되었고 강 회장도 나왔습니다. 사돈 어른, 오랜만입니다.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 회장 부인이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사돈 어른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네? 강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민우가 수진이를 데려왔을 때 저희가 반대했었습니다. 집안이 다르다고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강 회장 부인도 말했습니다. 뉴스 봤습니다. 사돈 어른이 법정에서 하신 말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강 회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 어른, 정말 훌륭하십니다. 돈이 많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회장 부인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사돈 어른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뭔가요? 저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반지입니다. 며느리에게 주는 거예요. 수진이한테 줬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사돈 어른 통해서 전해주세요. 저는 상자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민우의 부모님을 진짜 가족으로 느꼈습니다. 2달 후
가게가 예전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뉴스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졌죠. 사장님, 응원합니다. 사장님 김치 최고예요. 저는 웃으며 반찬을 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평생 일군 이 가게, 내 손으로 만든 이 반찬들, 이게 바로 나야. 그날 저녁 집으로 민우와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장모님, 엄마, 왔니? 민우가 종이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장모님, 이거 받으세요. 뭔데? 가방을 열어보니 골프복과 골프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장모님, 이번 주말에 같이 골프 치러 가요. 뭐?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우리가 같이 갈 거예요. 우리 넷이서. 엄마, 아빠, 민우 오빠, 저. 하지만 나. 엄마, 이제 당당하게 가세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누구한테도 무시당할 이유가 없어요. 민우도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옆에 있을게요. 누구도 장모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게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 같이 가자. 주말에 우리 넷은 골프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떨렸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가족이 함께였으니까요. 라커룸에 들어갔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저분 뉴스에 나오신 분 아니야? 맞아, 박영자 씨.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장님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멋지세요. 저도 직장에서 부당한 일 당했는데 사장님 보고 용기 얻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운딩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민우가 옆에서 가르쳐주고 수진이 응원해주고 남편이 함께 웃어주었습니다. 아,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라운딩 후 식사를 하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미선이었습니다. 사장님, 미선아. 저는 미선을 안았습니다. 사장님, 저 정직원 됐어요. 정말? 축하해. 그리고 엄마 병원비도 다 해결됐어요. 민우 변호사님이 도와주셔서 미선은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네가 용기 낸 덕분이지.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오래된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30년 넘게 쓴 낡은 반찬통, 서혜진이 비웃었던 그 반찬통.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반찬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반찬통에는 제 인생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정직하게 일한 세월, 딸 하나 잘 키워낸 세월,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고 살아온 세월, 그 모든 시간이 이 반찬통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반찬통을 쓰다듬으며 혼잣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알아. 존엄은 돈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이 삶 그 자체라는 것을.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달을 보며 웃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6개월 후 반찬 가게가 확장되었습니다. 박영자의 정성 반찬, 새 간판이 달렸습니다. 뉴스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 덕분에 장사가 잘 되었고 민우의 도움으로 가게를 2배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직원도 3명이나 뽑았습니다. 그중 1명이 미선이었습니다. 골프장을 그만두고 제 가게로 온 거죠. 사장님, 김치 다 떨어졌어요. 알았어, 내가 금방 담글게. 가게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가게 한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제가 했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정직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품격입니다. 손님들은 그 액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저 임신했어요. 뭐?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네, 8주 됐대요. 민우도 함께 왔습니다. 장모님,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뻐서 울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진이가 엄마가 되다니.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강 회장 부부도 왔습니다. 다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축하했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들로 차린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그 어떤 호텔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바라던 게 이거였구나. 가족들이 함께 웃는 이 순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 이제 행복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저는 눈물을 닦고 식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들이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앉아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